어쨌든 이렇게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사태로 어수선함이 계속 지속되는 사이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더욱 부쩍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개혁신당에 새로 입당해 주신 수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전 7만 명이었던 저희 개혁신당 당원은 불과 한 달 사이에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며칠 동안 수천 명이 한꺼번에 입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그 열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의 분석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실망한 보수 진영의 표심이 자신에게 쏠린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이탈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찍어내고 강제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당원들이 진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망감은 생겼을 것이다. 또 일부 당원들도 이런 정당이 정말 이 공당이 맞는가 이렇게 비민주적 반민주적인 그런 폭거를 행사하는 정당에 계속해서 당비를 납부하고 지지를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당원들도 분명히 생기셨을 것이고요. 그분들 중에 일부분은 이준석 후보를 다음에 그 대안 세력으로 또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당원들도 일부는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일정한 자신감을 갖다 준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완주를 하고 그 완주에서 10% 이상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얻게 된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로서는 굉장히 남는 대선을 치른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남는 대선을 치르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준석 후보의 완주,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무조건 완주한다고 밝혔지만 보수 쪽에서는 행여라도 막판에 또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굉장히 낮게 점치고 있는 건데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거의 0점 몇 프로로밖에 안 봐요. 그래요? 네. 본인이 한 얘기도 있고 사실 이준석 후보로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주자가 되면서 네. 가장 선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대선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굳이 단일화라든지 힘을 합치는 모습은 보일 필요가 없는 정도로 지금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나오신 말씀 중에서 사실 우리 당내에서 일어났던 지난 며칠 특히 지난주 토요일 밤 새벽,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은 매우 보기 싫은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그 과정이 불편하게 만들었죠. 다만 그거는 이제 당내 세력과 세력의 충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민주당도 보시면은 그 과정을 이미 국민의힘보다 훨씬 앞서서 지난 총선에서 겪었습니다. 굉장히 네. 격했었죠. 그래서 당내의 거대 정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력 간의 충돌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어떤 행보를 할 수 있을지 전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국민의힘의 일원이긴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 그거는 양쪽 진영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하고 있는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갑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요, 공식 선거 일정에 앞서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총선 당시에 나홀로 출마 연설을 했던 부산 명지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명지시장에 오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곳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옳은 방향으로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타박하고 너는 왜 바보같이
대세에 편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느끼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그분의 고뇌라는 것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계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분의 꿈과 비교될 만한 새로운 꿈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렇게 부산에서 오늘은 여수로 옮겨서 첫 공식 선거 유세를 시작을 한 건데 이준석 후보의 행보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꿈을 꾸겠다. 뭐 이런 의지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6%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지금 흐름으로 만약에 상승 추세를 탄다. 그래서 10%를 넘거나 최고 15%까지 만약에 넘는다면 이준석 후보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군다나 대선 이후에도 대선에는 비록 당선될 가능성이 낮지만 희박하지만 정치적인 등치와 의미를 키우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 지금 40입니다. 40살입니다. 그렇다면 뭐 차기 차차차기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이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의 후보 교체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큰 수혜를 봤다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유일하게 세대 교체, 시대 교체였던 상징이 됐고 두 번째는 이 보수 정당이 앞으로 이런 또 후유증이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패배 이후에 굉장히 큰 어떤 정계 개편의 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10%, 15%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추동력으로 삼아서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에서 자신이 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이 퍼센티지에 얼마나 지지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제가 10%, 15% 지지율을 얘기했는데 대선에서 완주를 하고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부 보전. 일부 50%의 예. 선거 비용 보존을 받고 15%면 전액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단일화를 하거나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전혀 못 받습니다.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